반갑습니다. 정주인 치과원장입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스마트한 교정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개념은 무기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어 최근 무기들은 오포 피해를 줄이고 목표를 찾아가서 정확히 타격하는 스마트 폭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 라이프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은 스마트한 교정 무기로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치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타겟 치아만 교정력을 가하는 스마트 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정치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타겟 치아는 12번, 11번 치아입니다. 12번 치아의 회전을 위해서 그리고 11번 치아의 지축 조절을 가능하도록 와이어를 결속하였고 브라켓 재부착 없이 간단하게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 후 교정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축 개선으로 중절치사의 치간유도가 심미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915년 교정의 아버지 앵글은 리보나치를 고안해냈습니다. 현 시대와 비교하면 스마트폰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5년에서 1925년 동안 좁은 폭경을 가지는 단순하고 다양한 모양의 브라켓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까요? 모두 하나같이 폭이 좁은 싱글링을 가진 브라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9년 전월을 보시면 예상한 바와 같이 치아의 로테이션을 컨트롤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의 교정에서 본다면 듣기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싱글링을 가진 두 개의 브라켓을 붙인 트위닝 엣지와이즈 브라켓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개념은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브라켓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교정 장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장치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사용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세라믹 브라켓, 자가결찰 브라켓, 설측 브라켓, 투명 교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분 교정에 특화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데이문 홈페이지 가시면 2배 이상의 회전 성능을 가진 신제품 데이문 Q2라고 광고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회전 컨트롤을 가진 브라켓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풀사이즈 와이어를 넣어야 가능하고 회전 컨트롤은 생각보다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전 컨트롤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기존 만들어진 브라켓을 의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제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브라켓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스마트 교정을 위한 무기를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시기에 20대, 30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교정치료에 대한 수요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술의 발달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러한 성인 인구의 증가는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정치료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처럼 저희 치과에서도 치아 한두 개의 교정치료를 원하시는 중년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이하 연령에서도 교정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이로 접어듦에 따라 치아를 수복하고 보초를 하는 전통적인 치과 치료를 넘어선 심리적 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교정, 실버교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교정 환자의 연령 증가는 이미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조사 결과 50대, 60대도 치아 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6개월 안에 대부분 끝나는 부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대 46.2%, 50대 45.1%, 60대 35.1%, 70대 24%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현실은 많은 치료 부담과
장기간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나 심리적 부담감, 치과 치료는 아프고 괴롭다는 선입견, 교정은 젊은 사람만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선뜻 교정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치과 의사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투명한 브라켓, 가는 와이어로 통증을 줄여주고 치아 몇 개만 부분 교정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섬세한 교정으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스마트 브라켓이 있습니다. 자, 40대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 입술을 확대해 보면 튀어나온 한 개의 치아가 보입니다. 그녀는 사진 찍을 때마다 치아를 감추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다른 증례를 보시면 35년 동안 삐뚤어진 치아 한 개가 얼마나 환자를 괴롭혀 왔을까요? 결국 스마트 브라켓을 만났습니다. 시간 삭제 후 스마트 브라켓을 부착한 사진입니다. 브라켓이 자꾸 투명해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환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타겟 치아는 22번 치아입니다. 다른 치아의 부작용 없이 22번 치아만 회전시키는 등으로 추가 와이어를 넣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달 반 후 교정을 완료했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했었나요? 저는 조촐하게 010 와이어 2개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치과 의사들 교정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교정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교정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의 교정 치료 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의 장치들을 사용해도 의사들 생각과 달리 쉽지 않은 치아 이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정 치료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수확할 때까지 오랫동안 가꾸고 돌봐야지 그 결과물이 나오듯이 묵묵히 어느 기간 동안 치료하고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잘 안 되는 전치부 회전인데 특히나 까다로운 환자의 불평으로 인해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아 교정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사분들을 위한 스마트 브라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디자인하고 상상하며 컨트롤하는 대로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스마트 브라켓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브라켓으로 스마트한 교정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자, 그럼 본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교정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딱 하나 교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교정 명제는 힘을 가하고 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힘을 가한다는 것은 와이어를 의도한 방향으로 쉰다는 것이고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브라켓 슬롯이 그 힘을 잡아줌으로써 그 힘이 펴지는 것을 치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정치료의 역학을 보면 어떤 브라켓을 선택하고 어디에 부착하였느냐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브라켓은 하나의 슬롯을 가지므로 교정용 브라켓을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강 내에서 삐뚤어진 치아에 정확히 붙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켓을 정확히 붙였다 해도 치아 교정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티홀 다중 슬롯을 가진 스마트 브라켓. 굉장히 혁신적인 브라켓입니다. 단일 슬롯으로 시작해서 물론 더블 슬롯도 있습니다만 스마트 브라켓은 멀티홀 다중 슬롯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단일 슬롯에서 벗어나 다중 슬롯으로 멀티웨이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더블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와이어 결속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결속 위치를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브라켓의 다양한 결속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악의 여러 치아를 동시에 회전시키는 모습이고요. 측절치 회전, 중절치 지축 조절, 회전과 지축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하악치아의 회전을 두 개의 치아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심한 회전치아에 사용될 수 있고요. 지축 조절, 여러 가지 회전 상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와이어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체 크라우딩을 규정하게 되면 대부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데 공간 확보와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이기 위해 시간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크라우딩 치아를 008, 010, 012 가는 와이어로 치아 회전이 가능할까요? 상악 중절치에서는 008 와이어로 충분한 회전을 얻을 수 없지만 010 와이어로는 대부분 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악 치아는 008 와이어로 대부분 회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브라켓에서 굵은 와이어로도 잘 되지 않는 치아 회전이 간 와이어로도 회전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유격을 없애고 브라켓을 꽉 잡아서 와이어의 힘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싱글 와이어로 유격을 없애고 와이어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와이어일 때 와이어의 힘을 만드는 경우죠. 브라켓에서 간격과 유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격은 슬롯의 폭에서 와이어 두께를 뺀 틈을 얘기합니다. 최소 0.002인치의 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이어가 굵을수록 유격이 적어지고 회전에 유리합니다. 또한 폭경이 적을수록 유격이 커지나 스마트 브라켓은 적은 폭경을 가지면서 상부에 관통호를 만들어 유격을 없앴습니다. 그럼 임상에서 보겠습니다. 가는 와이어를 넣었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격이 있어서 와이어 힘이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휘어붙겠습니다. 근심 쪽에서 아치 와이어로 눌러줌으로써 와이어가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와이어가 펴지면서 11번 치아가 회전되었고 21번 치아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왜 11번 치아가 21번 치아와 달리 회전이 되었는지 와이어의 힘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1번 치아의 근심에서 와이어를 누름으로 인해서 브라켓 폭경이 증가하고 유격이 없어져 와이어가 휘게 되면서 치아의 회전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정 이동을 위해 아치 와이어가 의도한 만큼 휘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와이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 와이어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싱글 와이어인 경우, 더블 와이어인 경우처럼 와이어를 휘게 해주면 됩니다. 자, 흔하게 경험하는 전치부 회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회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굵은 와이어를 넣으면 유격이 없어져서 회전이 잘 될까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왔으나 지금은 고민하지 않고 흥이 납니다. 그러면 아치와의 힘 정도에 따른 회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교정의 명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을 가하고 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치와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정이 되지 않는 거죠. 힘을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격이 존재함으로써
치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치 와이어의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유격을 줄이기보다 유격을 뛰어넘어야 원하는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아가 교정 이동을 위해 아치 와이어가 의도한 만큼 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브라켓은 재부착을 통해 와이어의 힘을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 소비가 많고 귀찮습니다. 자, 경사 이동을 보시면 재부착하면 쉽게 해결되고요. 상하 이동도 재부착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회전 이동은 재부착을 여러 번 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브라켓 생각은 재부착 안 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하 이동을 위한 재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유격을 넘어서서 와이어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 이동이 됩니다. 위로 붙여도 마찬가지겠죠. 치축 조절을 위한 재부착을 보겠습니다. 비틀어서 붙입니다. 브라켓을 틀어서 붙였을 때 와이어를 넣게 되면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치아 회전을 위한 재부착을 보겠습니다. 브라켓을 디스탈 쪽에 붙여보고 메디얼 쪽으로 붙여봤습니다. 와이어의 힘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치 와이어는 약간의 회전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임상 실제에서 기존 브라켓으로 치아 회전을 위한 재부착을 해봤습니다. 13번은 앞쪽으로, 14번 치아는 뒤쪽으로 재부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치 와이어를 넣어봤더니 아치 와이어 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죠. 운 좋게도 두 치아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서 탄성 고무를 이용해서 회전이 가능했습니다만 재부착을 한다 해서 치아 회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환자, 11치아에 아주 약간 튀어나온 것만 맞춰달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거에 민감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기존 브라켓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브라켓이니까 스트레스 없이 추가 와이어를 넣고 회전을 시켰습니다. 한 달 반 후에 나타난 환자 깜짝 놀랐습니다. 과회전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초기 임상에서 012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넣었더니 이렇게 과회전될 줄 몰랐습니다. 교과서에는 과회전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브라켓도 그 내용을 쉽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브라켓이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개월 후 추가 와이어를 제거한 후 치아 회전이 회귀되어 교정 완료되었습니다. 교정 치료 중간에 치간 삭제를 시행하여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치간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벌을 이용해 삭제하였고 노란색은 디스크로 삭제하였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시행합니다. 또한 공간이 남아돌 수 있는 경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간 삭제한 이유는 턴아웃 롤 때문입니다. 치주 문제가 심한 경우 약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mm일 때 100% 치간 유도 회복이 나타납니다. 6mm, 7mm일 때는 회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치간 삭제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치주 문제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스마트 브라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교정용 브라켓은 하나의 슬롯을 가지고 평균 치아 모양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그 교정용 브라켓이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교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변수는 평균 치아 형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부착된 브라켓이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벙커에 빠진 골프공과 같은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처럼 뛰어난 선수들은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마트 브라켓의 해결책은 볼티오를 가진 다중 슬로디였습니다. 자, 스마트 브라켓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부에 중앙 관통홀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부에 중앙 관통홀을 만들어서 가는 와이어로 유격이 없이 와이어를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격을 뛰어넘었죠. 다양하게 와이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시면 와이어를 인위적으로 더 크게 휘게 함으로써 치아 회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아치 와이어를 넣을 수 없을 때 그렇다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어를 그림처럼 와이어를 넣고 바로 치아를 회전시킵니다. 유격을 뛰어넘어서 간 와이어로 충분한 힘을 만들어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도는 더블 슬롯을 가졌답니다. 따라서 상부, 하부의 슬롯을 이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더블 슬롯 내부에서 연결하는 관통홀입니다. 두 개의 슬롯이 중간 부분에서 서로 교차되도록 연결하는 관통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들어가고 하부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와이어를 휘게 만들면서 치축 조절을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브라켓 세 가지 시도는 전통적인 하나의 아치 와이어에 의한 교정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블 와이어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더블 슬롯에 와이어를 추가 사용하면서 타겟 치아만 교정력을 가할 수 있고 또한 한 개의 치아에 두 가지 교정력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작은 브라켓에 8가지 슬롯을 넣는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싱글 와이어로 했을 때 8가지의 패스를 보여줍니다. 임상으로 보시면 치축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상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테크닉은 늘어나고 치어 타임은 줄어듭니다. 타겟 치아만 교정력을 부여할 수 있고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치축과 치아 회전을 동시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브라켓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더블 와이어에서 3개 치아 회전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008 와이어로 회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더블 슬롯을 이용하여 치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절치 사이의 높낮이가 약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자, 중절치 사이의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1번과 22번의 높낮이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이어를 수정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맞춰졌습니다. 더블 슬롯을 가셨을 때 상부 슬롯과 하부 슬롯을 이용하여 높낮이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임상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는 대부분 008, 010, 012입니다. 두꺼운 와이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치아 이동 최적의 힘은 과거 기준치보다 현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치아 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 브라켓은 단 한 곳에 정확히 붙여야 됩니다. 꼭 이곳에 붙여야 합니다. 스마트 브라켓 부착 위치는 대체로 이곳에 붙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와이어의 결속 방향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치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중앙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가장 넣기 어려운 부분부터 넣으시면 됩니다. 부착 위치는 중절치를 0으로 봤을 때 측절치를 약간 위쪽, 견치는 0.5mm 낮게 붙입니다. 구치부에 브라켓이 없기 때문에 부분 교정은 수치에 관계없이 상대값이 대응되어 전체적으로 낮게 붙이거나 전체적으로 높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 결속은 와이어를 절단 후 양 끝은 둥글게 다듬습니다. 그래야 잘 들어갑니다. 또한 양 끝에 레진볼을 달아서 볼이 찔리지 않게 해줍니다. 결속이 어려운 치아는 추가 와이어만 넣어 사용합니다. 타겟 치아만 교정할 경우에는 아치 와이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 와이어로 빠르고 쉽게 교정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008, 010, 012 와이어만으로 대부분 교정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와이어 결속을 위해 전용 기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와이어 플라이어,
넣기 전에 슬롯 각도에 맞춰 휘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휘어서 넣어야 합니다. 특히나 지축 조절 시 사선을 넣을 때 충분히 휘어줘야 합니다. 010 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와이어 가이드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특히나 016 와이어는 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와이어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와이어 끝이 날카로우면 찍힘 현상으로 결속이 쉽지 않습니다. 둥글게 다듬어 주면 쉽습니다. 또한 너무 강하게 휘면 영구 변형이 생겨 교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좌우로 밀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전체 심한 치주로 환자 케이스입니다. 썩재고 브라켓을 부착하였고요. 치주 보호를 위해 가는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그림처럼 일부만 아치 와이어를 삽입하고 그리고 추가 와이어로 치아의 회전을 시작합니다. 010 와이어 넣고 1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32번 치아의 회전이 덜 되었습니다. 2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와이어가 완벽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개월 후에 완전히 넣고 회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월 후 회전이 완료되었고 높낮이를 위해서 와이어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4개월 반 만에 교정 완료된 모습입니다. 교정 후에 치주 질환이 다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 교정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비싼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와이어 밴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은 흡수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타겟 치아만 교정력을 부여하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2개월 후에 추가 와이어를 넣고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회전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3개월 반 후에 치아 회전이 완료되었고 리테이너를 붙였습니다. 치아 절단면 성형을 하였고요. 자, 중절치 회전에 따른 와이어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절치는 측절치를 고정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측절치가 약하기 때문에 견치까지 함께 해야 되거나 또는 반대편 중절치까지 연결해서 와이어를 넣어야 합니다. 치축 조절과 회전을 동시에 한 케이스입니다. 한 달 반 후에 치축 개선과 회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달 후 012 아치 와이어로 종료된 상황이고요. 교정치료 완료 후의 모습입니다. 자, 심한 크라우딩 케이스입니다. 008 와이어를 넣었고요. 시간 삭제를 하였습니다. 치료 중간에 중절치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012 아치 와이어를 무리하게 넣어봤습니다. 이때 카메라의 배터리가 부족해서 사진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이어에 의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순축 경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은 회전됐지만 12번 치아에 무리한 교정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전 이동이 경사 이동보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곧바로 010 와이어로 교체하고 치아의 회전은 분리된 각각의 와이어로 회전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측절치가 어느덧 들어와 있고 치아 회전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완료 후의 모습입니다. 치은 성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치관 삭제를 하였고
브라켓 부착 후 008 와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달 후 010 와이어로 교체를 하였고요. 치아 회전을 위해서 추가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여러 개의 치아를 회전하기 위해서 010 와이어를 다시 넣었고요. 012 와이어를 아치 와이 형태를 잡기 위해 추가로 넣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치아 회전이 다양한 케이스입니다. 브라켓을 부착하였고요. 12번 치아를 먼저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때 12번 치아가 와이어 결속이 힘들어 바이패스한 후 추가 와이어를 넣어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심한 회전 케이스에서 와이어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만 넣거나 바이패스해서 추가 와이어로 회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와이어를 넣었고 회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 후에 012 와이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치아들을 회전시켜 봤습니다. 21번 치아의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위해서 와이어를 넣은 모습입니다. 3개월 반 만에 회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정이 완료된 후의 모습입니다. 하악에서 31치아의 브라켓이 부착하기 어려운 상태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31번 치아는 브라켓 부착이 불가했기 때문에 레진으로 와이어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와이어 한 곳만 레진 고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레진으로 고정 시 교정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1치아에 브라켓 부착 후 아치와의 완전한 결속이 불가능하여 한쪽만 결속한 경우입니다. 추가 와이어로 회전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치아 일부 회전에 따라서 치관 삭제를 부분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31번, 41번 치아의 회전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처럼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회전이 완료되어 중절치를 빠르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측절지의 회전에 들어갔습니다. 교정 치료 완료 모습입니다. 치관 삭제량이 적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 치아의 아파 증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치관 삭제를 하였고요. 브라켓을 부착하였고요. 010 와이어를 삽입하였습니다. 아치 와이어가 어느 정도 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전치 아파를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36 와이어의 고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점 부분을 치아에 고정하고 사전치를 아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처럼 부착되었고요. 전치부 아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쉽게 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가 잘 되는 모습이죠. 환자분이 갑자기 상악도 교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악은 교정이 완료된 상태고 상악은 진행 중입니다. 자, 중절치 2개의 회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이어를 넣었고요. 2개월 후에 중절치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치아 회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리테이너는 중절치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견치까지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임상 사례는 11번 치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치축을 회전하기 위해서 13번과 12번 치아를 고정시키고 11번 치아에 와이어를 넣고 휘어줬습니다. 교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치은 성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아의 교정 이동 중에 지체 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분 교정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토크 조절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부분 교정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하 이동은 쉽습니다. 부분 교정에서 대부분 주로 합니다.
경사이동, 부분 규정에서 대부분 출하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회전 이동은 아주 어렵습니다. 부분 규정에서 많이 합니다. 부분 규정에서 치아 이동은 주로 경사 이동과 회전 이동입니다.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회전 이동입니다. 그러나 부분 규정에서 대부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악 환기치아 발치 케이스입니다. 예상하듯이 치아 한 개를 발치했을 경우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엄청 크게 발생합니다. 42번 치축 조절, 31번 치축 조절이 필요한 케이스가 됩니다. 008 와이어로 31번 치축 조절을 먼저 시행합니다. 31번 회전 후 치축 조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예상으로는 치축 개선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회전 컨트롤이 부분 교정을 지배합니다. 부분 교정 환자 계층을 보시면 전체 교정에 비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에서 60대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특히나 10대에는 작은 브라켓에 적절합니다. 장년층 50대, 60대도 상당히 부분 교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거, 비용이 적다는 거,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1년차 선생님께 교정을 부탁해 봤습니다. 시간 삭제 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켓을 부착했습니다. 한 달 후에 추가 와이어로 41번 치아를 회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브라켓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된 걸로 보이죠. 괜찮습니다. 2달 후의 모습입니다. 41치아의 회전이 완료되었다고 추가 와이어를 제거하고 나니까 회귀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제거된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회전시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싱글 와이어만 사용했던 기존 방법에서 더블 와이어 사용은 기존 아치 와이어를 그대로 둔 채로 추가 와이어로 타겟 치아만 교정함으로 치아 타임을 대폭 줄이고 이런 여러 치아를 동시에 적용함으로 교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2개의 중절치 회전, 전체 치아 회전 중 가장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개 치아의 와이어로 힘을 부여해서 회전을 시키고 먼 거리에서 서로 밀어줌으로써 중절치의 회전을 추가로 교정력을 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고요. 결과를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 치아를 동시에 회전하는 케이스고요. 012 와이어와 008 와이어를 조합해 보았습니다. 012 와이어는 아치 형태를 잡아주고 008 와이어는 각각의 치아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의외로 008 와이어로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3개 치아 이상의 회전이 필요한 경우 008 와이어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010 와이어로도 진행을 합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2개의 케이스가 다른 형태입니다. 회전 방향이 반대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21번 방향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굵은 와이어로 회전하면 22번 치아는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회전 방향이 11번 치아이므로 012 와이어로 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11번 방향으로 치아가 회전되기 때문에 12번까지 와이어를 추가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11번에서 중단시켰습니다. 치축 조절을 위해서는 왼쪽 상부에서 시작해서 하부로 나갈 수 있도록 와이어를 휘어줍니다.
이러한 방법과 와이어를 넣고 이미대로 휘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교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회전이 되면 바로 고정시켜 줍니다. 릴랩스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또한 굳이 움직일 필요 없는 치아에 부작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미리 고정시키고 교정을 시작합니다. 전치부 치아 길이 조정을 위한 상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이 교정 중간에 실번 치아가 길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와이어를 적용하였습니다. 2주 후에 2개 치아가 맞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1번 치아가 길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사진처럼 넣었습니다. 교정 치료가 완료된 후의 모습입니다. 상하 높낮이는 상부 슬롯과 하부 슬롯, 더블 슬롯을 가졌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 슬롯을 잘 이용하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왔습니다. 환자는 마음에 들어서 마무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테이너를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취의상사는 11번, 12번 치아가 어색하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다시 넣었습니다. 12번 치아의 회전과 11번 치아의 추축을 위해서 와이어를 결속하였습니다. 2주의 교정치료를 완료된 모습입니다. 취의생사 말듣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정하면서 가장 어렵고 불확실한 치료가 전치부 치아 회전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 환자분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브라켓으로 다시 붙인다고 치아 회전이 잘 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브라켓을 사용하면서 더블 슬롯에 추가 와이어만 넣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섬세하고 가장 쉬운 치료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없이 스마트 브라켓으로 전치부 교정을 섬세하고 편안하게 진료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정중이었습니다.